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선대위직을 내려놨죠. 정확히 말하면 선대위원장직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중재를 포함한 선대위 운영의 전권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맡기고 1박 2일 호남 일정을 하러 갔는데요. 김 위원장이 오늘 이 대표를 만났지만 사퇴 의사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내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통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모두 선대위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직 그리고 조 최고위원은 공보 단장직을 사임한 겁니다. 이 대표의 진짜 메시지는 조 최고위원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던 듯한데요.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고 했던 조 최고위원에게 윤 후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후보가 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있어서는 저는 당대표로서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상당한 불명예를 얻게 되겠지만은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선택을 항상 존중합니다. 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또 후보가 요청한 일은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페이스북에 9년 전의 추억을 공유를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유세 때 썼던 루돌프 머리띠 사진을 올린 건데요. 당시 선대위에서 반대를 했지만 본인이 주장해서 이 후보에게 머리띠를 씌웠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극적인 울산 회동 직후에 이렇게 윤 후보와 나란히 빨간 티를 입고 화해 모드를 선보였던 장면과도 오버랩이 되는데요.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울산 회동으로 갈등이 봉합된 지 18일 만에 또다시 불거진 이번의 당내 갈등. 그때처럼 다시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오전에 같이 차를 한잔하고 1박 2일 호남 일정을 떠났는데요. 이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재 역할을 맡은 김 위원장, 이 대표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선언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효율적인 선대위를 위한 개편 작업에 더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건 뭐 저희가 서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예,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교류했는데 뭐 척하면 척이지 뭐 딱히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저희 정치의 미래도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마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 보고 하여튼 이 내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네, 이번 충돌 국민의힘 선대위 내에 있었던 해묵은 문제들이 폭발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매머드를 면도한 코끼리 선대위라고 했는데 아직 털이 좀 덜 밀렸다는 겁니다. 이 윤핵관, 즉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얘기가 또 나온 건데요. 이 대표 측근들은 이번 충돌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장제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비서실이 부속실이 되고 뭐 조직본부는 뭐가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는 뭐 옹졸한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고 뭐 조수진 최고위원한테는 당장 사과할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쫙 양비론을 펼쳤던 분도 윤핵관 중에 한 명 같고요.
네, 사실 윤 핵관으로 지목된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죠. 윤 핵관이 이 사람이다 공식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글쎄, 그 윤핵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실체가 있는 건지, 정확한 건지,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무총장이 대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격이 안 맞아요. 네, 윤 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선거 시기에는 조용히 좀 처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치인의 미덕은 인내라면서 이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자신이 뭐 조금 소홀하게 대접받거나 그걸 계속 주장하고 떠들고 더 나가서 결정적으로는 이 전체의 방향을 흐트러놓을 일을 벌인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네, 이번 충돌에서는 중도층 공략이냐 아니면 지지층 결집이냐 이런 선거 전략 차이도 노출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핵관들이 원하던 대로 선거에서 손을 뗐으니 카드뉴스 자유롭게 만들라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서 이 카드뉴스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시물들을 뜻하는 듯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라고 선언한 김종인 위원장의 기조와는 좀 다르죠. 집권 여당의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이 후보는 본인이 주장했던 이 세대 결합론이 무산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대남의 표심을 얻어와서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60, 70대의 표심과 결합한다 이런 계산이었는데요. 이대남 공략을 위해서 이 반페미니즘을 전략으로 삼았었는데 젠더 문제는 다루기가 어렵다면서 보거 요리에 비유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 부위원장까지 당에서 영입을 하면서 본인의 전략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보고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거 요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퇴 가벼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이 대표가 하겠다는 당대표의 당무가 선거 시기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믹서기에 갈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고요리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의 결정도 훨씬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좀 무겁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 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이 울산 회동 이후 18일 만에 선대위직을 진짜로 사퇴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수위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이 커지면요, 결국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윤석열 후보겠죠. 갈등을 수습하는 태도, 후보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단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제일 큽니까? 한 밸런스 게임 비슷한 건데. 윤석열 후보가 큽니까? 이준석 대표가 큽니까? 조수진 의원이 큰가요? 직간접적인 모든 책임을 지면 총책 후보한테 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일정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선거를 하고 있다. 네, 윤 후보는 이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을 보고받고 조수진 최고위원과 통화를 하면서 이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라고 했다고 하죠. 당사자들끼리 오해를 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두 분의 좀 그동안에 불편했던 관계 내지는 어제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런 벌어진 일들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정리되지 않겠나. 좀만 기다려 보시죠. 네, 하지만 상황은 윤 후보의 말대로 원만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했을 때도 리프레시를 하러 갔다라면서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었죠.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충돌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요. 저게 저럴 일인가 싶다. 몇 달 지나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없어질 조직인데 무슨 이 선대위 내에서 파워게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사실 이번 충돌 이면에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대응,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논쟁이 있었다고 하죠. 이 대표가 대응 기조를 선대위에서 명확히 하자 이렇게 했더니 조 최고위원이 배우자 문제는 후보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오늘 인터뷰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선거 중에 등판할 계획 원래부터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부인이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남편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나도 모르겠다.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사건을 물을 게 뻔한데 본인이 그걸 하고 싶겠나. 그러면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입장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없애고 인원도 30%를 감축하겠다면서 작은 청와대 기조를 밝히는 과정에서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선대위 혹은 당과 논의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나왔습니다. 후보 생각이 저런 게 있으시구나라는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거나 공약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공약이 되려면 후보가 그냥 얘기했다고 바로 공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후보와 선대위가 그래도 최소한의 의논과 절차를 거쳐야죠. 네, 이 국민의힘 선대위 내의 이 엇박자 다시 한번 드러난 듯한데요. 이렇게 당내 상황을 다루다 보니 정작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고요. 오후에는 전주대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는데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사퇴 후폭풍, 저게 저럴 일인가 윤석열 리더십 도마에.